이곽과 각사가 동탁이 없는 장안성을 점령을 하고 얼마간은 모사 가후의 기지로 장안성에 평온히 흘렀어요. 그런데 멀리 청주 땅에서 100만여의 황건적난이 일어났어요. 이에 이각이 황제의 명으로 조조에게 황건적을 토벌하라고 명을 합니다. 물론 조조는 싸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연전연승을 해요. 조조는 황건적을 맞이해서 포로나 또는 항복해오는 자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게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문이 황건적 사이에 퍼지자 황건적 중에서 항복해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래서 조조는 100만여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황건적을 3일 만에 제압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둔 조조는 황건적 중에 일부는 정예병을 뽑는데 이름을 청주병이라고 하고 30만 대군의 군대를 거느리게 됩니다. 이렇게 조조가 큰 성과를 올리니 조정에서는 조조에게 진동장군, 정벌장군이에요. 진동장군이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조조는 벼슬을 받고 연주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연주목에 돌아가니까 또 조조의 이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조와 함께 하겠다고 몰려들어요. 그 중에서 삼국지 내내 조조를 보필한 순옥이라는 그 모사가 이때 만나게 되는데 조조는 순옥을 만나고 순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네는 나의 장자방일세 하고 엄청 흡족해 했다고 합니다. 순옥뿐 아니라 정욱, 우금 뭐 이런 그 장군들과 모사들도 많이 만나게 됐을 뿐 아니라 조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희 장군을 이때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조조는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그야말로 제후들 중에 거의 제1인자의 힘을 발휘하게 돼요. 이렇게 산동 일대를 차지해서 세력을 넓힌 조조는 낭야에 살고 있는 아버지 조승을 연주로 모시려고 해요. 조조가 연주로 아버지를 모신다는 이런 소문이 서주자사 도겸의 귀에 들어갑니다. 도겸은 조조가 세력이 크니까 조조하고 사귀고 싶었는데 그동안 어떤 그 건수가 없어요. 마침 잘 됐다. 이런 계획으로 조조 아버지 조승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가서 일행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에 금은보화를 잔뜩 실어서 자기의 부하 장계, 황건적 출신이에요. 이 장계로 하여금 연주목까지 모셔다 드리게 호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조조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큰 치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조조의 아버지 조승 일행이 가는 도중에 억수 같은 비가 와요. 그러니 몸을 피할 곳이 없잖아요. 절간에 이 일행이 들어갑니다. 절이 너무 협소해서 그날 밤을 새우는데 조승 일행은 절 안에서 기거를 하지만 나머지 그 호위 군사들은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천막 밑에서 비를 피합니다. 이에 도겸의 부하 황계가 자기 부하에게 말을 해요. 아니 내가 황건적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천막 밑에서 내가 구걸을 하듯이 이렇게 잠을 새운다는 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 조승이 가진 저 보물을 다 뺏고 우리 도망을 가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부하 군사도 너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장계는 조승 일행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금은보화와 보물을 뺏어서 멀리 회남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소식이 조조 귀에도 들려요. 아니 조조가 생각하니까 이 도겸이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조조가 아버지의 한을 갚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보수설안이라는 흰 깃발을 들고 서주를 쳐들어와요. 조조가 서주를 쳐들어오니 백성들뿐 아니라 기르던 짐승 할 것 없이 모두 닥치는 대로 죽여요.
조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안 남았대요. 서주는 피바다가 됩니다. 이에 여러분 진궁 아시죠? 예전에 동탁 살해 미수 사건으로 조조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진궁. 이 진궁이 이거는 아니지, 죄 없는 서주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조조를 찾아옵니다. 조조에게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조언을 해요. 이때 조조가 나를 버리고 가서 잘잘못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칼을 빼들어요. 이에 진궁은 마음속으로 너 이 자매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앙심을 품고 돌아가게 됩니다. 서주태수 도겸이 이제 큰일 났어요. 힘은 없는데 조조가 쳐들어와서 서주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 뿐 아니라 힘없는 백성들을 다 죽여 피바다를 만드니 SOS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공룡에게 SOS를 치는데 자기의 모사 중에 미축을 시켜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공룡도 그때 황건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유비삼형제와 또 상산의 조자룡 아시죠? 그 조자룡과 버금가는 삼국진의 꽃미남 장수 태사자의 도움으로 황건적을 무찌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기에 도겸의 모사 미축이 와서 도와달라고 SOS를 칩니다. 그래서 황건적을 다 제압한 공룡과 유비삼형제, 태사자는 함께 도겸을 도우러 오기로 하는데, 이때 유비가 멀리 공손찬에게 또 SOS를 쳐요. 여러분, 상산의 조자룡 아시죠? 이 조자룡하고 예전에 아쉽게 유비가 헤어졌잖아요. 이걸 기회로 공손찬에게 조자룡 좀 빌려주십시오, SOS를 칩니다. 그래서 도겸을 도우러 유비삼형제와 조자룡, 태사자, 공룡 이렇게 서주로 와요. 마침 서주로 딱 와서 보니까 완전 피바다고 난리잖아요. 이때 유비가 조조에게 이렇게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 죽이는 건 옳지 못하다, 이런 밀서를 보냅니다. 이 밀서를 보고 조조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서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르고 노발대발을 합니다. 다음엔 너희 차례야,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우셨는지 이때 마침 여포가 조조가 없는 연주를 쳐들어와서 연주를 모두 함락시켰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조조는 여기서 더 머무를 수가 없죠. 이게 연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도겸은 유비삼형제 일행이 오자마자 조조가 연주로 돌아가니까 유비삼형제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유비에게 너무 고마워해요. 그리고 유비에게 서주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유비는 워낙 명분이 없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 서주를 맡느냐 거절을 해요. 그러나 도겸은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서주 옆에 작은 소패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면서 우리 서주가 위험이 처한 일이 있을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이때 유비는 마침 갈 곳도 없고 이러니까 그것은 수락을 해요. 그래서 유비는 소패성으로 삼형제가 가게 됩니다. 한편 여포는 조조가 연주 땅을 찾기 위해서 연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포는 조조를 복양성으로 유인을 합니다. 복양성의 제일 부자 전씨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씨가 밀서를 보내는 것처럼 해서 조조에게 밀서를 전달해요. 그 밀서에는 내가 여태까지 그의 포악함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순정을 하고 살았다. 그런데 여포가 지금 여양 땅으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지금 복양성은 비어있다. 이게 기회이니 내가 조조 장군을 위해서 협력을 할 테니 복양성으로 와라, 이러는 밀서를 보냅니다. 이 밀서를 받은 조조는 큰 기회잖아요. 두말 않고 수락을 하고 군사를 몰아서 복양성으로 들어갑니다. 복양성으로 들어가서 언제 들어가지? 하고 있는데 마침 큰 화살이 날아들어요. 화살을 펴보니 오늘 저녁에 성루에 내가 흰 깃발을 올리면서 큰 징을 칠 테니 그 징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교를 내려놓을 테니 가교를 타고 복양성으로 들어와라, 이런 그 밀서가 도착을 해요. 조금 있다 보니까 횃불이 복양성을 환하게 밝히는 동시에 둥둥둥둥둥 여기에서 징소리가 울립니다.
저게 표시로구나, 저게 신호로구나. 복양성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교가 쫙 내려와요. 이 조저 일행은 가교를 타고 복양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웬일 복양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막 횃불이 터지는 거예요. 아이쿠, 내가 이거 계략에 말려들었구나. 조조는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것저것 터지는 횃불에 조조 몸은 온통 그슬려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포가 지나가다가 조조를 보고, 이래서 조조는 겨우 위기를 모면하고 성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마침 그때 성 밖의 문루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 불기둥에 온몸에 짓눌려 큰 화상을 입게 돼요. 너 조조를 보지 못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깜짝 놀란 조조는 그 순간 기지를 발해요. 아, 네 장군님, 저기 저 흰 말공둥이를 타고 가는 놈이 조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포는 불에 걸린 조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조가 가리킨 바로 그놈 조조를 향해서 말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조조는 여포와 복양성 싸움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에 조조는 다시 복수국을 펼치는데, 자기가 그 불에 타서 깔려 죽었다는 소문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 모습을 연출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여포가 이번에는 조조를 쳐들어왔다가 조조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이렇게 조조와 여포가 일진일퇴를 하는 동안에 이 나라에는 큰 자연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조조와 여포가 밀고 밀리는 싸움을 하는 동안 서주자사 도겸이 자리에 눕게 돼요. 이때 도겸은 유비에게 자기 서주를 진짜 맡아달라고 간곡히 청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지 왜 나에게 그 자리를 물리려고 하느냐 하니까, 도겸이 아들은 있으나 서주를 다스릴 제목이 못 된다. 내가 죽더라도 측면에서 보호는 해주되 서주를 자기 아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유비에게 송건과 미축을 모사로 추천을 하고 또 진등을 참모로 해서 관인을 유비에게 전해줍니다. 이에 유비는 하는 수 없이 서주를 맡게 돼요. 이때 유비가 장가도 갑니다. 서주는 유비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도겸이 죽고 그 자리를 유비가 차지했다는 소문을 또 조조가 듣게 됩니다. 조조는 분하잖아요. 그 좋은 서주 땅을 아무 한 일 없이 유비가 차지했다니 군사를 꾸려서 쳐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조조의 영원한 장자방 순욱이 조조를 말려요. 지금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렇게 공공한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일단 식량구입이 먼저이니 근처의 연암 땅에 많은 식량을 갖고 있는 황건적을 토벌해서 식량부터 비축을 합시다 하고 조조에게 충원을 합니다. 조조는 순욱의 말을 따라 황건적을 토벌해서 많은 군비를 여축을 해요. 그리고 걸출한 허저라는 대단한 장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황건적 토벌로 많은 식량과 싸움 태세를 갖춘 조조는 바로 잃었던 연주 땅을 찾으러 떠납니다. 연주에는 마침 여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쉽게 조조는 연주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복양성의 운둔에 있는 여포를 찾아서 떠납니다. 여포는 조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때 성격이 급한 여포는 바로 조조에게 맞설 차비를 하지만 모사 진궁이 말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은 싸움을 나가서 한다면 이것은 불보듯 패배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양성을 일단은 지키고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포가 누구예요? 말을 안 듣죠? 여포는 칼을 빼들고 복양성을 나가 조조와 맞서 싸웁니다. 여포는 진궁 말대로 나가자마자 조조군에게 한없는 패배를 당해요.
여포는 뒤돌아서 다시 복양성 안으로 도망쳐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문이 열려있던 복양성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성루에서 누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바로 예전에 조조와 싸움을 했을 때 조조에게 밀서를 보냈던 복양성의 부자 전씨예요. 내 이놈 여포야, 너는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예전에는 네 힘이 무서워서 조조를 배신했지만 이제는 내가 조승에게 모든 사실을 용서받고 조조를 따르려고 하니 아예 복양성에 들어올 생각을 말아라 합니다. 이때 여포가 얼마나 분해요. 이놈 문을 열지 못할까 기리기리 뛰지만 열지를 않아요. 뒤를 보니까 조조군이 말을 달려서 여포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복양성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말을 달려 근처 정도성으로 도망을 가요. 정도성에 도망을 가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싸움이라 대패하고 패장의 신세가 돼요.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는데 그때 진궁이 유비는 다른 사람 몰라도 유비는 덕이 있으니 우리를 받아줄지 모른다. 한번 유비에게 가봅시다 해서 진궁과 조금 나온 군사를 이끌고 유비가 살고 있는 서주로 갑니다. 서주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특히 장비가 여포는 배신을 밥 먹다는 놈이니 우리 서주로 와도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유비가 누구예요? 유비가 말합니다. 예전에 서주에 그 조조가 대학살을 했을 때 여포가 연주를 차지하지 않았다면 조조는 아마 연주로 돌아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서주가 더 대학살의 피바다를 이뤘을 텐데 그나마 서주의 백성들이 위험에서 구해진 것은 모두 여포가 그때 연주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덕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포를 받아들입니다. 유비는 서주의 간임까지 여포에게 맡겨요. 내가 사실은 도겸이 죽으면서 하도 간청을 해서 이렇게 맡고 있으나 내가 이건 맡을 제목이 못 되니 여포 당신이 이 서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맡깁니다. 이때 장비가 칼을 빼들어요. 아니 네 놈이 뭔데 형님이 맡긴다고 해서 네 놈이 한 일이 뭔데 손을 내미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무한한 여포는 손을 걷어들여요. 진궁은 옆에서 정말 큰 훌륭한 장군은 남의 그 이룬 덕을 거저먹지 않습니다 하면서 여포를 꾹꾹 찌릅니다. 여포는 물러나요. 그 뒤로 장비와 여포는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이에 여포는 내가 여기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유비를 찾아가 내가 떠나겠다고 해요. 이때 유비는 여포에게 장비제를 사여달라 크게 사죄하면서 서주 옆에 조그만 소패성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거기 가서 지내라고 합니다. 여포도 너무 좋죠? 여포는 소패성으로 떠나게 됩니다.